자, 오늘은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별의 물리량 중에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무지개 색깔이 쭉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 안에서는 무지개 색깔이 쭉 보이는 것을 이제 연속 스펙트럼의 일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 광선이나 고온 고밀도 상태의 가열된 물체라는 요 개념 중요한데 요 개념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뇌는 전파장에 대해 연속적으로 펼쳐진 그 중에서 우리가 가시광선 중에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쭉 연속적으로 보이죠. 무지개 색깔처럼. 그런 것을 우리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선 스펙트럼은 기체의 종류에 따라 각각 이 종류도 이따가 언급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각각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상의 지문과도 같은 독특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자,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은 빨간색부터 예를 들어서 보라색까지 쭉 파장이 긴 쪽부터 짧은 쪽까지 쭉 나오지만 똑같은 파장대에서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무지개 중에서 특정 파장이 없이 까맣게 나온다든가 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파장 부분만 이렇게 밝게 어떤 색깔을 가지고 보인다는 것이 이 선 스펙트럼인데, 요거는 지금 가시광선 내에서 이야기고 위에 걸 바로 연속 스펙트럼 중에서 이제 까맣게 안 보이는 선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선 스펙트럼 중에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파장은 아까 봤던 그 가시광선에서의 특정 파장의 빛만 보이는 상태, 역시나 선 스펙트럼인데 이것을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온의 가스인지 저온 저밀도의 가스인지가 중요한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광원, 이 광원 아까 말했던 고온의 또는 고밀도, 고압 그런 상태의 이제 기체가 고온, 고압, 고밀도에서 아주 이제 운동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서로에 의한 이 열 복사에 의해서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과 그리고 높은 밀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열 복사라고 해서 빛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특정 파장에서 세고 파장이 길어지고 또는 짧아질수록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우리가 앞서서 별에서 오는 흑체 복사의 특징이 바로 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태양 같은 별은 가시광, 이게 자외선 약 0.4 마이크로미터, 이게 0.7 마이크로미터, 이제 적외선 경계, 자외선 경계라고 하고, 이게 바로 가시광선이죠. 자, 여기서 보면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연속적으로 빛이 세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연속적으로 쫙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고, 아까 말했듯이 고온, 고압, 고밀도의 기체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선 스펙트럼의 밑에 있는 두 가지죠.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선 스펙트럼을 보면 고온의 기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온의 기체는 아까 전에 말했던 연속 스펙트럼을 내는 이 광원과는 조금 달라서 밀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아주 밝은 별이 있고 별 바로 근처에 성운이 존재한다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이 성운이기 때문에 기체가 아주 고밀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 옆에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별에서 아주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이 빛 자체, 이 가스 희박한 기체지만 여기에서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를 받은 그 특정 파장을 모든 방향으로 또 보내기 때문에 이 밑에서 받은 어떤 기체가 수소라고 가정하면 빛을 받은 다음에 들떴다가 다시 가라앉으면서 특정 파장 몇 개만을 모든 방향으로 보냅니다. 그 모든 방향으로 보내는 것 중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관측되어지는 부분으로 오는 빛을 분광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연소 스펙트럼에서 특정 파장인데 특정 파장에서 나타나는 색깔이 똑같죠. 노란색,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특정 파장에서의 빛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선 스펙트럼 중에서 이제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이 빛이 광원에서의 빛을 받아서 들떴다가 가라앉으면서 방출되는 빛이 이제 분광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특정 파장. 요거는 아까 예를 든 건 수소였고, 뭐 헬륨이나 다른 다양한 원소에 따라서 파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파장이 쭉 오냐를 보면 이 기체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체와 똑같은 기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요 기체는 가까이에 아주 밝은 강한 빛을 내는 별이 있었고 이 기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 광원이란 말은 옆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관측하는 곳에서 시선 방향에 똑같은 곳에 저 멀리 광원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은 여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고온이 아니라 저온입니다. 아주 저온. 그러면 이 광원에 의해서 연속 스펙트럼이 똑같이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아주 멀리서 오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에 있는 저온의 기체를 지나가면 이 저온의 기체는 그 특정 파장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흡수했다가 방출하게 됩니다. 흡수했다가 방출하면 여기 시선 방향에서 봤을 때는 이 광원에서 오던 이 연속 스펙트럼이 특정 파장만 이런 식으로 위에 거랑 똑같은 위치죠. 수소에 의한 거라고 하면 이 특정 파장만 모든 곳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관측자의 위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흡수 스펙트럼을 여기 있는 흑채 복사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긴 오는데 특정 파장만 이 가시광선 내에서 적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적게 오는 부분이 연속 스펙트럼의 보라색부터 빨간색 가운데서 여기서 이렇게 까맣게 흡수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생기는 원리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고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 또 광원, 또 저온의 기체인데 뒤에 광원이 있어야 되겠죠. 광원이 없다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흡수될 연소 스펙트럼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아까 전에 봤던 방출 스펙트럼의 원리인데 물론 흡수와 마찬가지겠네요. 자, 가까이에 있는 별이 있고 여기에 성운이 있습니다. 관측자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빛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고온의 기체 가까이 있어가지고 모든 방향으로 빛을 보냅니다. 그 빛 중에서 하필 관측자 쪽으로 온다면 자 여기에서 흡수된 빛은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겠죠. 어떤 입자가. 근데 흡수한 이후에 다시 에너지 주기가 높은 상태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방출을 합니다. 모든 방향으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특정 이제 관측자의 위치로 오는 거겠죠. 이렇게 오면 요 빛만 여기에서 떨어지는 요 에너지를 가진 특정 파장의 빛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봤던 요런 선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별이 있고 앞에 아주 먼 곳에 멉니다. 성운이 있습니다. 근데 관측자의 위치가 여기 두 개가 일직선상이라면 여기서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 가는데 그 중에서 멀어가지고 얘를 고온으로 들뜨게 고온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여기서 오는 연속 스펙트럼이
특정 수소로 가정했을 때 여기에 있는 입자를 특정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작지만 그 양은 작지만 특정 파장에서 흡수해서 방출하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와야 되는데 여기 수소가 모든 방향으로 특정 파장을 보내버리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몇 개가 까맣게 흡수가 된 채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껍질이 뭐 1부터 바닥 상태부터 해서 들뜬 상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들떴다가 떨어지는 2로 들떴다가 떨어지고 3으로 갔다가 떨어지고 4로 갔다가 떨어지면 에너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커서 우리가 이제 자외선 영역에서 많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시화산 같은 경우는 2에서 3으로 갔다가 떨어지고 4로 갔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그림은 수소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수소 껍질에서 들떴다가 떨어지는 이 차이 때문에 각각 다른 에너지로 이제 값을 갖고 이제 양자화되어서 그 특정 에너지를 갖는 파장만 흡수 또는 방출이 생긴다는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각각 다른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위치와 방출선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분광형 때문에 우리가 별빛을 분광기로 분산시키면 표면에 따라 원소들이 각각 아까 말했던 특정한 흡수선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별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또 중요한 게 표면 온도인데 표면 온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광형과 그리고 이 표면 온도에 따른 이런 선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